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네 번째 낙마였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연이은 낙마가 계속되면서 인사 난맥상이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적인 의혹이 그대로인 후보자를 임명할 때 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후보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한 것도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받느냐는 식으로 다시 반문하려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할 만한 국민이 인정할 만한 전문성과 도덕성이 중시된 인사여야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동력을 얻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월요일 스픽스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역사를 재차 보여준 인물이죠. 국정원 수사로 좌천되고도 국정농단 특검팀의 팀장으로 복귀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당시 여당과의 갈등에서 살아남아서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였을 때 겪은 어려움과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심각합니다. 집권 석 달도 안 돼서 30%대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집권 스타일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도어 스태핑은 일시 중단됐다가 오늘 다시 원거리로 복귀하기도 했죠. 소통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건지 대통령실 내부의 해프닝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출근길 인터뷰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기도 전에 또 어떤 말들이 대통령을 통해 세상 밖에 나올지 걱정도 됩니다. 경랑에 휩싸인 전 세계의 상황, 또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이 겪을 어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대통령의 방식은 좀 더 세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제돼야 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의 삶이 편안해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에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예전처럼 고진감래 하시기를.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이나 대통령 부인 사적 보좌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가장 많이 표명했던 입장은 바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들이 더 뜨겁게 달아올라도 임명을 실제 강행하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죠. 어제 또 논란이 됐고 오늘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 홍보수석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그대로 확인해주면서 연좌제 삼지 말라,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가정을 했는데요. 만약 어제부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의혹, 즉 행정요원이라는 분이 실제 자신의 동생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여했고 함께 혐오 장사를 하거나 막말 장사를 했던 동업자 관계였다면 그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사람보다 내용에 집중을 해보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2020년 구글이 채널 삭제 조치를 단행한 GGSSTV라는 극우 채널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저것들은 5.18 시체도 있고 세월호 시체도 있고 별의별 시체가 다 있는데 팔아먹을 시체가 없어서 우리는 맨날 잣댄다. 유튜버들이 막말로 장사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하지만 적어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간다는 것을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물론 개인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그녀의 동생은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앞에서 정권이 양해해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확성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과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 윤석열 정부의 새 방역 대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국면에 들어가면서 내놓게 됐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없이 백신 접종 늘리고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대통령도 어제 직접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책에서의 큰 줄기는 바로 4차 접종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 접종률이 다른 시기보다 더 낮을 거라고 전망이 많이 되는 이유는 전 정부나 지금의 정부나 크게 다를 것 없는 접종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정부든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는 식이고 백신을 접종해야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작용 가능성이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요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인과관계를 밝힐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곧 국가의 책임이다. 이상 반응 신고 이후 끝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라. 기존 질병청산화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차라리 한번 걸리면 낫지 않냐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주거나 백신을 접종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이번에도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을지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삼권 분립.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 민주국가가 원활히 잘 굴러갈 수 있는 최적의 구조임과 동시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쪽으로 힘이 쏠릴 때는 권력의 남용이 생기고 절대 권력은 어디선가 부패의 싹이 자라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들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폐지된 민정수석실을 대신해서 대통령 임명 공직자의 검증 업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동훈 장관이 톤을 조절하면서 법관 인사검증 관련해서 법무부 관리단의 역할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 그러나 실제 이를 공식화할지는 역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현 정부 임기 중에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돼야 합니다. 사법부 인사검증의 첫 스텝이 꼬이면 차후에도 돌리기 어렵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단의 업무 범위와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공표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